수도권 1,400만 명의 젖줄인 팔당호. 매일 460만 톤가량의 물이 공급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되기 때문에 수질은 연중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네, 팔당호의 수질은 23년 3월 기준 BOD 1.6 ppm으로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지만 지난해 여름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면의 식수원인 물금 메리 취수장의 수질이 공호병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날 팔당호의 수질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먹을 수 없는 물, 아니 먹어서는 안 될 물을 비싼 정수 비용까지 내가며 먹어야 하는 지역민 입장에서 이처럼 맑은 물을 연중 공급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민들은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으로 고통받던 한강이 변모한 건 1998년 범정부 차원의 한강 수질 개선 특별 종합대책 이후부터입니다. 8년 동안 무려 2조 6,300여 원을 투입해 상류 주변의 공장과 축사, 식당 등을 외지로 이전시켰습니다. 부산 경남의 상황은 어떨까? 낙동강 수계에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유입되는 폐수도 늘어나지만 해결책은 오롯이 지자체의 몫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그 한강 상류에 도금 공장도 좀 많았어요. 그런 걸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건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으로 추진을 해야. 한강과 낙동강은 식수원 수질 관리 기준치가 아예 다르다며 지역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총인 수질 목표가 0.02 ppm입니다.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기준치를 설정해서 그런데 낙동강은 0.04는 녹조에 대해서는 이미 섬나왔다는 얘기죠. 서울에 살건 부산 경남에 살건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수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까닭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경남 양산 원동면 낙동강 중하류 지점입니다. 강 가장자리로 짙은 녹조띠가 생겼습니다. 강물을 퍼올리는 배수장 주변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녹조가 썩어 파란 유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 유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악취는 코를 찌릅니다. 인근 논으로 가봤습니다. 낙동강에서 퍼올린 녹조물은 농수로를 따라 논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조금 진한 정도는 있었어도 올해가 너무 진합니다. 이 물 말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벼 이삭이 맺힐 시기라 물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농수로로 들어온 낙동강 녹조물을 컵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조물을 부어보니까 물이 아니라 죽처럼 걸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도 과연 이런 물로 쌀을 재배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들의 전체적인 전수조사라든지 또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만 되지 비 오면 끝나겠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이 들에서 열심히 농사 지은 것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낙동강 인근 두 곳에서 재배한 쌀을 분석했더니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독성을 지닌 마이크로시스틴이 쌀 1kg당 최대 3.18 마이크로그램까지 검출됐습니다. 성인 하루 쌀 섭취량으로 계산해 보면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의 15배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경남 합천에서도 낙동강 녹조물이 인근 논으로 흘러드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강을 뒤덮은 녹조가 먹거리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된 낙동강에는 매년 녹조라떼가 창궐합니다. 이 녹조 생물인 남세균이 만드는 독성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발암 물질입니다.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졌는데 간과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근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물로 키운 쌀에서 검출됐습니다. 이번 검출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봤을 때 60kg 성인 하루 섭취 허용량의 40%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준치가 엄격한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는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생식 독성 기준이 15.9배에 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는 간 병변을 일으키는 위험 기준보다 2.48배 높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또 낙동강에서 재배한 무와 배추에서도 허용량보다 적지만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뒤로 보이는 낙동강보 수문을 열어서
강물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녹조 문제가 발생한 건 보 때문에 만들어졌고 수문을 하루빨리 여는 것만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녹조 생물이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낙동강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메리 취수장입니다. 녹조 알갱이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창원으로 물을 공급하는 본포 취수장 역시 온통 초록빛입니다. 부산 경남 가릴 것 없이 중요한 식수원인 낙동강 전역의 녹조는 극심한 상황입니다. 강물이 흔들리면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파랑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이제 온 강으로 그러니까 위아래 그리고 중앙 가장자리 할 거 없이 지금 모두 퍼져 있는. 지난달 낙동강의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최대 14만 개를 넘으면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배가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대구의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등 먹는 물의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낙동강 원수 개선을 위한 8개 보 처리 방안과 강을 보를 열어서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부산 경남의 정수장에선 독성 물질이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강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차단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남주로가 이거 치수구로 못 들어오게 이 살수 물을 밀어냅니다. 부산시와 창원시 등은 향후 추경을 통해 물을 끌어들이는 취수탑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녹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부산과 동부경남 시도민들의 마시는 물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버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